그 대통령께서 이제 말씀하셨다는 그 네 가지 추가적인 코스피 개혁 방안 네. 이게 지금 다 핵폭탄급이에요, 사실은. 와, 대박입니다. 예를 들어서 자사주 의무 소각이 지금 빠르면 다음 주 어쨌거나 1월 안에 통과될 예정인데 그 내용은 그렇잖아요. 회사가 쌓아놓은 원래 주주들한테 줘야 되는 배당을 해야 되는 이익으로 맞습니다. 주식을 쌓아놓고 쌓아놓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그걸 이제 의결권을 나중에 밖으로 빼서 경영권을 이제 지킨다라든지 이런 걸로 사용하려고 사실은 쟁여놓고 있는 거거든요. 그 약탈행입니다. 맞습니다. 어쨌거나 주주들한테 돌아가야 되는 네. 그 몫을 대주주 일가 몇몇을 위해서 사실은 쌓아놓는 건데 이게 해소가 되면은 예. 그야말로 이제 코스피가 또 한 단계 올라가는 굉장히 중요한 모멘텀인데 네. 본질은 좋은데 지금 올라가 있는 법안 내용에 대해서 조금 부족하다라는 평가가 있는 게 몇 개 있어요. 예를 들어서 기존에 있던 자사주를 언제까지 소각할 거냐라는 기한의 문제. 기한. 그 다음에 앞으로 취득할 거를 그러면 언제까지 또 소각할 거냐라는 맞아. 문제. 그 다음에 예외적으로 그러면 보유를 이제 예외적으로만 보유한다는 거예요. 앞으로는요. 지금은 막 그냥 사들고 와도 괜찮은데 그럼 그 예외적으로 보유할 때 주주총회 동의를 받도록 하는데 매년 동의 받을 거냐 한 번 받으면 한 3년 4년씩 띄엄띄엄 할 거냐. 그다음에 이제 의원님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째라 그러고 안 하는 기업들에 대해서 네. 어떻게 이행을 제재할 강제할 것이냐. 거냐. 네. 이런 게 굉장히 약하다는 게 문제였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논의가 되고 있습니까? 네. 좀 세게 갑시다 이런 얘기를 제가 하려고 했는데 네. 그런 답이 무려 대통령께서 메시지로 나왔다는 하니까 것은 어마어마한 거고요. 네. 예를 들어서 이게 법안대로만 세게 간다면 지금 우리나라 상장 주식 총수의 1%는 무조건 없어집니다. 엄청난 거예요. 주식 10개 중에 100개 중에 하나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만큼 남은 주주들에게 주당이 상승으로 올라간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대단한 겁니다. 네, 주가의 가치가 이제 올라가는 겁니다. 그리고 기존에 1, 2차 상법 개정했던 것보다는 더 이게 어떤 분들은 너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선방향된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더 커요. 1, 2차 상법 개정은 네. 내용과 명분은 너무 좋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주주에 대해서 충실 의무를 다 해라. 그게 바뀌었단 말이에요. 의미가 좋아요. 그런데 이번에 주총을 거쳐봐야 돼요. 그런데 또 주주들 뒤통수 치는 안건이 나온다. 그러면 이거 법원 가야죠. 복잡해 법원에서 또. 판례 쌓여야죠. 그게 다시 경영으로 돌아와야죠. 기간이 긴데 이거는 현찰이에요. 즉각 반영되는 그런 내용이기 그렇습니다. 때문에 코스피에 미치는 영향이 네. 상당합니다. 네. 그런 게 아주 중요한 얘기다라는 네. 말씀드리고 두 번째가 잠깐만요. 네. 그 자사주 소각 관련해 가지고 그 제재 규정을 좀 세게 하실 거죠. 그래서 근데 이제 그거는 한번 의논을 바로 해봐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은 지금 이제 만들어져 있는 안을 가지고는 당장 다음 주에라도 소위 열어서 통과시킬 수 있잖아요. 네. 그럼 이제 이걸 보완하려고 하면은 네. 조금 그런 보완하는 시간이 네, 그거 그렇겠죠. 추가적으로 소요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네. 그 부분을 좀 디테일을 논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이소영 의원님. 저한테 네. 고마워하시는 아니, 근데 진짜 이게 고마워서 지금 너무나 고맙다고 중요한 하는 얘기인데 겁니다. 뭐냐면 네. 우리가 지금 코스피 5천을 지금 기뻐했잖아요. 네. 6천, 7천 가려면 아까 우리가 정책 모멘텀이 중요했다고 했잖아요. 그때 나와야 될 다음번 나와야 될 진짜 메가톤급 얘기들이 지금 오늘 한꺼번에 나온 그렇습니다. 거예요. 두 번째가 자, 두 뭐냐면 번째. 중복 상장 문제인데요. 물조건은 예. 내가 저 LG화학으로 내 피해 본 거 맨날 얘기했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그거를 또 봤나 예, 대통령 이게 무슨 뜻이냐면 예를 들면 여러분 그 구글 생각하시면 돼요. 구글이라는 회사가 구글도 있고 유튜브도 있고 뭐 다양한 회사를 하는데 상장돼 있는 회사는 하나입니다. 알파벳. 그렇죠. 그러니까 그 회사가 하고 있는 모든 사업적 이익을 알파벳 주식만 사면 주주들이 같이 누릴 수가 있는데 우리는 그동안 그러지 못했던 게 조금 장사가 잘 돼 회사 분할시켜 또 상장시켜. 그러니까 그 회사의 미래를 보고 투자했던 기존 주주들은 완전히 뭐 그 핵심 뒤통수 사업을 맞는 계속 거지. 이제 빼내게 나가니까 거의 뭐 빈털털이 남아있는 회사만 남게 돼 있는 거예요. 맞아요. 이게 지금 우리나라의 문제거든요.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어저께 이재명 대통령이 예를 뭐라고 드셨냐면 송아지 예를 들었어요. 암소 중에 송아지를 임신하고 있는 암소를 내가 산다. 그러면 조금만 지나면 저게 송아지를 낳겠지. 이런 기대를 하고 샀는데 송아지 낳자마자 다른 사람이 와가지고 저 송아지 내까지 이러면서 가져가면 그거 누가 투자하겠냐. 맞습니다. 이게 우리 시장의 고질적인 리스크가 뭐냐면 예를 든 겁니다. 하이브가 BTS를 갖고 있어요. 너무 좋아 이번에 컴백한데 그렇게 투자했더니 알고 봤더니 다음 달에 BTS 분사합니다. 이러면 뭐가 되냐는 뭐야 거예요. 그게. 지금 아무리 한국 회사들이 잘하고 했다고 해도 언제든 뒤통수 맞을 수 있다는 게 어마어마한 디스카운트 포인트가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외국은 이게 왜 안 되냐? 제가 한번 조사해봤거든요. 3년 전에 영국은 중복 상장이나 분할 상장이 0이에요. 와. 제가 조사했을 때는 미국은
그해 상장된 거에 8%에 불과해요. 근데 우리는 제가 좀 틀릴 수 있습니다만 20몇 %예요. 근데 우리는 진짜. 대부분 이름 있는 회사들이 상장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알만한 회사로 치면 절반이에요. 아. 그러니까 두 개 중에 하나는 기존에 있던 회사 송아지 빼가지고 상장하는 거예요. 이런 일이 우리나라에서만 일어나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그동안 거들떠도 안 봤던 건데 이거를 제도적으로 더 틀어막자라는 거는 현재 남아있는 회사들에게 투자할 수 있는 유인으로 본다면 어마어마한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어처구니가 없더라니까. 내가 그랬어. 내가 LG화학이 이건 또 2차 전지 맞죠? 2차 전지. 네. 이건 대박이라는 거야 나보고. 그래가지고 내가 뭐 2차 전지가 나는 무슨 뭔지도 모르고 대박이라고 하니까 들어갔어. 2차 전지만 믿고 들어갔어. 근데 2차 전지 사업만 똑 떼가지고 다른 회사로 상장시켜 버리니까. LG화학에 2차 전지 보고 들어갔거든 내가. 뒤통수 맞은 거 같겠네. 뒤통수가 아니라 임마 그냥 앞통수 맞았다 이거야. 근데 지금 이게 정부 여당이 이걸 강력하게 막아주지 않으면 안 되는 게 뭐냐면 시장의 눈높이는 이렇게 올라갔는데요. 지금도 제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 아주 중요하게 상승하고 있는 대기업 어떤 회장은 나 또 분할 상장할 건데 이런 얘기 하는 사람이 지금도 있어요. 지금도 있어. 와. 그러니까 당신 그럴 수 있느냐? 시장의 눈높이 안 맞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이게 그분의 멘트예요. 사기 싫으면 사지 마. 이런 씨. 그게 이분 아닙니까? 네, 내려주세요. 예, 뭐예요? 그겁니다. 예, 예. 좀만 볼게요. 제가 너무 이제 아니, 누군데? 맞아요. 예, 그런 취지로 얘기를 하신 분도 계셔요. 작년에 그런 발언을 해서 엄청나게 네, 놀랐었죠. 네, 네. 그래요? 나는 그렇게 할 거니까 그게 그렇게 걸리면 사지 마. 안 사면 되잖아. 이런 얘기를 할 정도로 이게 지금 법 제도가 보완되지 않으면 안 되는 문제인데 예. 너무 중요한 부분을 건드리셨다. 심각하네. 이런 말씀 드리고요. 세 번째가 코스닥 시장 얘기하시는 건데요. 네. 코스피는 지금 뭐 2,300, 2,600에서 출발해가지고 어쨌거나 5,000을 터치했는데 코스닥은 아직 원본에도 못 왔어요. 1,000이 돼야 본전이다 생각하시면 되는데 아직 원본에 안 왔거든요. 그런데 이제 코스닥이 잘 돼야 사실은 뭐가 잘 되냐면 신기업들, 새로운 스타트업들, 이제 막 창업하려고 하는 또 기술 기업들이 잘 될 거 아닙니까? 그게 또 우리 경제의 미래 아닙니까? 네. 근데 이제 그럼 니네들이 잘하면 되지 그게 아니고 근본적으로 시장이 좀 잘 되기 위한 제도들이 굉장히 많이 미비돼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한국거래소 안에 개별 부서로 돼 있다라든지 인사평가도 조금 소외돼 있다라든지 시장 조성하는 여러 가지 제도들도 좀 미비돼 있다라든지 이런 게 있거든요. 이거를 먼저 그라운드를 만들어주고 그다음에 시장을 키웁시다라고 하는 것도 당연히 이제 필요한 얘기인데 그걸 해내겠다고 하니까 네. 수많은 코스닥에 있는 회사들 바이오라든지 로봇이라든지 이런 첨단 기업들 입장에서는 너무나 좋은 얘기죠. 네. 당연히 필요한 얘기고 네. 네 번째가 이제 이소영 의원님께서 이제 주로 세게 주장하시고 사실은 이제 그 뭐죠 이니셔티브가 갖고 계시는 특허를 갖고 계시는 주가 법안이죠. 누르기 방지법. 쉽게 말씀드리면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는 비상장 회사를 내가 상속해야지라고 하면 국세청에서 당신 지금 상속받은 회사 가치가 얼마인지 따져봅시다. 회사 가치는 100만 원이구만. 그럼 상속세 100만 원 곱하기 얼마 내시오.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상장된 회사는 상장돼 있다는 이유만으로 실질 평가를 하지 않고요. 얼마 거래됐어 어제? 오케이. 거래가가 곧 가치야. 이렇게 해가지고 상속을 내려버려요. 그러니까 그 상속세를 덜 내기 위한 대주주 일가들 입장에서는 또는 지배주주 입장에서는 그래? 실질 가치가 아무리 좋거나 나쁘거나 상관없단 말이야. 주가만 누르면 나 상속세 내려가네? 네네. 라고 하니까 주가를 누를 요인이 생기는 겁니다. 그렇지. 그래서 심지어는 너무나 웃기는 얘기 제가 예를 들자면 예전에는 우리 회사가 횡령이 났습니다. 뭐 이런 얘기를 스스로 공시해거든. 그 떨어뜨리려고. 당연히 해야 되지만 우리 회사 쓰레기입니다. 그러니까 상속을 정말 쓰레기 회사입니다. 상속세 덜 내려고. 그러니까 상속을 왜냐면 앞두고 얘네들은 어차피 이거 주가 팔아갖고 돈 벌 생각이 없잖아. 없죠. 대주주들은 팔지를 않거든요. 그렇지. 그러니까 경영권 방어 차원이지. 안 좋은 악재만 막 공시해가지고 주가만 팍 떨어뜨리고 네. 그때 상속하면 되는 예. 거예요. 새끼들 진짜. 그런데 이제 선량한 투자자 입장에서는 왜 멀쩡한 회사가 호재는 공시 안 하고 주가가 바닥으로 굴러가는 걸 내버려 두느냐. 그래서 기존 지배주주와 일반 주주와 이해관계가 엇갈려 버리는 상황이 생기니까 이게 규제를 바라보는 사람이 완전히 달라져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충분히 주가를 인위적으로 누르는 요인이 우리 시장에 존재한다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이걸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 그래? 너가 상속세 때문이지. 그러면 실질 가치보다 주가가 예를 들어 0.8이든 0.6 미만으로 내려가면 야 거래가 무시하고 실제 가치대로 상속세 매겨. 그러면 그렇지. 주가를 낮출 이유가 낮출 없어요. 이유가 없지. 오히려 올리는 게 나 차라리.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주가에 대한 인위적인 누름을 방지함으로써 네. 제대로 시장에서 평가받을 수 있도록 기업 너도 노력하라. 그렇습니다. 나는 강력한 유인이 되거든요. 네.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설명을 잘하세요? 설명 잘해요. 설명 천재. 두 가지만 좀 주가 누리기 방지법과 관련해서 두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이게 진짜 중요하다라고 처음에 이 법안을 발의했을 때부터 저는 지지를 했었거든요. 계속 지지를 했었는데 네. 이게 저렇게 믿고 있는 게 굉장히 우리 시장을 불신하는 요인입니다. 그러니까 누르고 있다고 믿는 주가를 거. 누르고 있구나. 그렇지. 누군가가 대주주가 그럼. 대주주의 누군가가 또는 경영진이 그렇게 그냥 시장에서 믿고 있어요. 네. 근데 실제로는 안 누르고 있을 수도 있어요. 안 누르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시장에서 그렇게 믿고 있기 때문에 네. 어떤 기업 투자 방식까지 생겨났냐면 네. 65세 전후 되시는 분이 지금 창업주가 계세요. 아들 딸이 한 30세 정도 되세요. 이분이 곧 있으면 이제 돌아가거나 아니면은 이제 상속을 뭐 해주겠구나. 상속을 해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그 중에서 PBR이 굉장히 낮은 기업들을 골라요. 그러니까 창업주의 나이가 많고 PBR이 낮은 기업인데 주가가 바닥이야. 너 언제까지 주가 누를 수 있나 보자. 내가 기다릴 거야라고 하면서 투자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시장에서 불신이 깊다는 거예요. 네. 근데 그 주가 누리기 방지법은 그 시장의 불신을 제거할 수 있다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PBR 0.8이라는 저 기준도 이소영 의원이 상당히 기업 친화적으로 제시를 한 겁니다. 조선일보나 이런 쪽은 경제신문이나 이런 쪽은 이거 뭐 기업들한테 이거 뭐 옥죄기 아니야 이런 식으로 계속 보도를 하더라고요. 근데 네. 제가 보면서 너무 어처구니가 없는 게 우리나라의 기업 중에서 장부 가치가 0.8이잖아요. 그러면 실제로는 0.4, 0.2 그것보다 2분의 1 그 이하. 그럼 다시 말해서 장부 가치가 1990년대 말쯤에 이미 적혀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포에 내가 빌딩이 있어요. 예? 어떤 회사가 네. 마포에 빌딩이 있는데 장부 가치가 1,000억으로 돼 있어. 시가는 6천억인데 뭐 이런 식이에요. 왜 이걸 절대 안 고쳐? 절대 안 고칩니다. 네. 그럼 고쳐봐야 뭐예요? 재산세도 올라가고 다 올라가는데 세금 다 올라가는데 네네. 그걸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PBR이 이 지금 현재 0.8이라고 제시하는 이 PBR도 실제로는 제가 보기에는 제가 시장의 관찰자로서 봤을 때는 네. 0.3이나 0.4 정도밖에 안 될 거다. 절반 정도는 후려쳐져 있는 게 장부 네. 가치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시장가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2배, 3배, 5배 이렇게 받는 거예요. 네네. 땅값이나 건물값이 그 정도의 가치가 있는 것들이 지금 쌓여 있습니다. 예. 근데 그거를 아들, 딸한테 10분의 1이나 20분의 1로 물려주고 싶은 거야. 그렇지. 그게 PBR 0.8의 주가 누리기 방지법입니다. 그래서 이소영 의원의 이 법안은 상당히 기업 프렌들리한 거예요. 더 올려야 돼. 야, 봐줄게. 요 정도까지 니들 속이는 거 아는데 봐줄 테니까 봐주지 마. 0.8배 정도까지는 맞춰주라. 네. 네? 시가를 0.8배 정도까지 맞춰주라. 이 정도 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0.8로 한 거는 네. 사실 이제 어느 정도 이하여야 이게 비정상적인 거냐 이게 이제 판단의 기준이 명확하지는 않은데 비상장 기업의 경우에 주식을 그 원칙적으로는 자산 수익 공정가치 평가 가중평균에서 한 다음에 하한을 두는데 그 하한이 순자산 가치의 80%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0.8 이하로 이게 자산 가치가 그러니까 공정가치 평가가 되면 수익을 뭐 비정상적으로 막 왜곡했거나 이런 그 뭔가 꼼수가 있다고 보고 순자산 가치 80% 그러니까 PBR 0.8 이하면 비정상적인 가격으로 보고 이제 하한을 이걸로 설정한 거거든요. 네네. 그러면은 비상장 회사의 경우에도 그럴진데 상장 기업의 경우에도 뭔가 기준을 둬야 되고 그 기준은 일단 비상장 회사랑 동일하게 해보자라는 네. 이제 측면에서 0.8로 이게 하게 된 굉장히 거죠. 관대한 법인 게 관대하다 이거죠. 이재용이 초기 때 상속받았을 때 비상장 기업으로 상속을 받았잖아요. 삼성 SDS였습니까? 그 전에 그 비상장 기업으로 계속 상속받은 역사가 네네.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1조 2조 만들어가지고 결국은 삼성전자를 먹는 그 역사가 있는데 네. 그 때가 이제 이렇게 비상장 회사를 순자산 가치로만 해가지고 쓱 넘기는 그런 방식들을 취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PBR 0.8이 조선일보랑 경제신문들이 자꾸 기업을 억박하는 거라고 하는데 굉장히 관대한 법이다. 네, 알겠습니다. 이건 충분히 시장에서 받아들여져야 된다. 알겠습니다. 예. 네, 그건 좀 너무 디테일하게 들어가는 거는 예. 오늘 그 정도로 정리하겠습니다.